안녕하세요. 제 채널은 주식 투자자분들에게 다양한 주식 관련 사연을 소개해드리면서 주식 투자자의 공감과 때로는 경각심을 일깨워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블로그 언젠간 부자님께서 코스피 3000 언제 돌아올까요? 라는 물음에 역사적 하락 후 반등 시점 기간 분석하여 현 지수대에서 3000이 언제쯤 반등이 이루어질까 추론한 것을 보고 흥미롭고 투자에 도움이 될 것 같아 가지고 와보았습니다. 과거에는 이랬으니까 현재도 이럴 거야 라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과거에 발생했던 상승과 하락의 사이클이 내면을 들여다보면 상승 시기에는 금리 인하 및 경제 호황으로 인한 사이클, 하락 사이클은 금융위기 또는 경제 둔화 등의 사이클이 근본 원인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역사적 사이클 분석을 보면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악재, 즉 블랙스완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해당 흐름을 잘 읽어보고 투자에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2500을 돌파했습니다. 2022년 6월 13일 마지막 2500을 기록하고 2200대까지 떨어진 이후 두 달여 만에 다시 2500을 회복하였습니다. 200포인트 약 8%가량을 비교적 빠른 시점에 반등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한 마음이 더 커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주변에는 수익으로 돌아섰다는 사람들도 보이는데 나만 손실이 아닌가 생각도 들고 현재 상승이 언제 또 멈추고 또다시 큰 하락이 올지 모르는 불안감도 존재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저는 미국 주식은 소위 물타기를 좀 한 대 만에 한국 주식은 환율에 대한 부담감도 있어서 작년 말 올해 초 매수해놓은 물량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평단이 소위 상징적인 3천가량에 물려 있습니다. 요즘 주가 상승을 하는데 소외감을 느끼는 투자자들은 저같이 2,900에서 3,200에 물려있는 분들일 것입니다. 한 달 내내 올랐다고 하는 것 같은데 아직도 손실률이 20% 이상인 분들은 지금 장이 올라도 마냥 기분이 좋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커뮤니티에서는 3,000은 다시는 안 올 가격이다. 자식에게나 물려줘야 한다는 반 비아냥 반 포기 상태의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과연 코스피 3000은 언제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대내외 변수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의존해야 하는 것은 과거 기록들일 것입니다.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3000 회복은 언제쯤 될 수 있을지 살펴보았습니다. 1997년 IMF 구간 이후로 긴 기간 큰 폭의 하락을 한 구간이 총 5번 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6번째 하락을 한 구간으로 보입니다. 해당 구간마다 신고점을 찍고 떨어진 후 반등할 때 10% 손실 구간까지 오는 시점이 얼마였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완전히 정확한 수치는 아닐 수 있는데 대략의 흐름은 맞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평균 2년 2개월 정도의 신고점에서 10% 하락 구간까지 반등하였는데요. 현재 신고점을 찍고 하락한 시점은 1년 2개월입니다. 평균치로 따지면 1년 정도 후에는 3,000을 찍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었던 글로벌 금융위기도 3년 후에는 10% 손실 구간까지는 회복하였습니다. 심지어 이 당시 2008년 잠깐 동안 10% 손실 구간까지 찍고 나서 다시 하락을 한 것입니다. 즉 중간에 탈출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내년 경기 침체 우려로 다시 하락할 우려가 있다고 보는 시선이 많은데 내년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이번 상승 시점에서 3,000을 한번 찍고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되었든 과거 데이터를 참고했을 때 앞으로 1년에서 최악의 경우라도 2년 정도만 버티면 현 손실 구간은 회복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종목 간 차별은 있겠습니다. 2,500 구간까지만 오고 나만 안 오른 것 같다는 소외감이 들며 지금이라도 손절을 할까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내가 2년은 참고 버틸 만한 돈이다 생각하면 좀 더 인내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손절 후 다시 매수 혹은 단타와 스윙 물타기 등으로 손실분을 빠르게 메꿀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러한 방식은 손실액을 더 키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2번 정도 단타하다가 손절하고 그냥 포기했습니다. 과거 사례들을 바탕으로 상승 시기에는 기분 좋은 마음으로 잘 견뎌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지금 주식을 가지신 분은 희망회로가 뿜뿜 돌아가는 이야기 아닌가요? 저는 희망회로가 좀 돌려지더라고요. 하지만 단순히 희망회로가 아니라 최악의 구간을 지나고 심리적으로 투심이 많이 개선된다면 10에서 15% 정도의 기술적 반등이 나오게 되고 이후 경제적 요건과 외부 요건이 제대로 해소되는 기미가 보인다면 시장은 반등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6월 CPI가 8.5% 컨센보다 낮게 나와 인플레이션 우려를 완화시켜 이에 금리 인상 속도 완화에 대한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었습니다. 경제적 요건은 현재 경제 상황은 실업률도 그렇고 완만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인플레를 잡지 못한다면 연준의 의지와 상관없이 금리 인상 속도가 가팔라지고 경제도 급격히 하강
상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차피 CPI 지표는 안도감을 주었던 것 같고요. 이제 해소돼야 할 외부 변수 요인은 미중과의 관계와 가장 큰 변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또는 종결입니다. CPI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에너지는 다행히 완만히 꺾이는 모습이라 7월 달에도 CPI에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다만 겨울이 서서히 다가오는 유럽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제대로 종결되지 않는다면 다시 에너지 가격이 치솟아 물가를 자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주식은 정말 생각도 하기 싫을 정도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길 간절히 바라야지. 어찌되었든 주식을 가진 분들은 마음고생도 하고 걱정도 많으실 텐데 오늘 사연이 그런 불안감을 해소시켰으면 합니다. 다양한 사연, 자신의 투자 관점에 대해 여러 사람과 공유하고 싶으신 분은 블로그 메일 혹은 연락처를 채널 정보 탭에 있는 메일로 보내주시면 영상 제작해서 많은 분과 공유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양한 의견 남겨주세요. 그럼 감사합니다.